안녕하세요, 모아이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상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그 내용과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치유하는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안마이너스 엘렌 클레르와 뱅상 트리브라는 저자들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가 풀어놓는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독자 스스로가 내 마음의 주치의가 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들은 먼저 우리의 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뇌는 교육이 가능하며 그 기능을 이해하면 우리 모아이 식구들도 뇌를 스스로 교육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는 사고, 감정, 자동화된 행동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주체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주체는 서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감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습관과 자동화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습관의 힘을 분산하는 법을 배워서 나쁜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면 기저핵 관련 회로의 기능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되었다고 하네요. 즉, 내 행동을 바꾸면 뇌의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뇌가 시간이 흐를수록 손상될 뿐이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저자들은 뇌 구조를 평생토록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 가소성이란 개념은 경험에 따라 뇌의 기능과 구조가 변화하는 뇌의 적응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뇌가 무려 90세까지 새로운 뉴런을 생성한다고 하니까요. 저 역시 그리고 모아이 식구들도 나이가 들어도 도로를 계속 공사하듯 바꿀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뇌는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굳지 않는다고 하니 긍정적인 학습을 가꾸고 부정적인 학습을 잡초처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통제 수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의 기본 단계 중 하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리 교육의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어떤 나쁜 기분이 들 때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다 내 뇌 탓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불쾌한 감정에 직면하면 뇌가 그 감정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비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수용입니다. 반대로 두려워서 밀어내거나 그것에 집중해서 되새기게 하는 것을 회피라고 합니다. 저자들은 불쾌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끔 내버려 둘수록 빨리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회피보다는 수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료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속으로 너무 화가 나고 그 일을 계속 되새기는 회피 현상을 반복하고 있었음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연습을 회사에서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거부하고 통제하려는 데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훨씬 마음이 가볍네요. 저자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더 가까워진다면 매일 하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아이 식구들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저자가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자아 실현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처럼 방해받지 않았다면 나의 삶과 에너지는 어디로 향했을 것인가요? 몇 년 후에 죽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고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반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추의 대상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주의 분산, 초점 해제, 탈중 심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마음대로 해. 나한테는 더 재밌는 일이 있어 라고 뇌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일에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뇌는 반추하던 예전 습관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덮치던 반추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과거를 회상하며 반추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우울감에 빠져드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뇌의 기능을 이해하고 나니 제가 지금 현재에 더 집중하면서 제 생활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혹시 모아이 식구들도 반추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런 뇌의 기능을 이해하고 현재의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자가 또 추천하는 방법은 시차 기법인데요. 평소에 느끼는 성급함이든 걱정이나 분노든 일상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불안을 달래려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슬픔을 달래려고 폭식이나 폭음을 하고 싶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0분 정도 차분히 기다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몇 주 동안 하면 10분이 20분으로, 나중에는 30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자기 주장의 6단계도 정말 실용적입니다. 1. 나는 이해했다. 인지했다. 파악했다. 알고 있다. 상대방에게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2. 상대방이 한 말을 똑같이 따라하기. 3. 상대방의 어조나 표정에서 나타나는 감정 언급하기. 4. 유감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불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5. 하지만 제 생각은 이제 내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기. 6. 돌림 노래처럼 반복하기. 상대방이 포기하거나 타협할 때까지 앞에 5단계를 반복하기. 저는 주로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때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거나 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 꼭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으로 모아이 식구들과 함께 연습해보고 싶습니다. 저자가 추천하는 또 다른 방식은 마음챙김입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감정이 넘쳐날 때는 잠재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려면 막 떠오른 생각을 대화로 풀어내어 강화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를 배가 닻을 내리는 것에 비유해 앵커링이라고 하네요. 가장 쉬운 방법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먹을 5초간 세게 쥐어보세요.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느끼시죠? 다시 주먹을 천천히 펴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른 손도 같은 방식으로 연습해 보시고요. 이어서 어깨, 팔, 무릎 등 다른 부위도 같은 방식으로 근육을 수축했다가 천천히 이완하면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당장 모아이 식구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먼 과거의 일이나 최근 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는 편지로 감정 비우기 연습입니다. 심리학과 코칭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저자의 질문들에 모아이 식구들도 종이와 펜을 들고 차분히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평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을 느낀다. 불안할 때 자주 생각나는 것은 이다. 별일이 없을 때 자주 생각나는 것은 이다. 내가 만약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더 용감하다면, 다시 해볼 수 있다면, 내가 자신을 좀 더 사랑한다면, 어머니가 나에게 심어주신 비전은, 아버지가 나에게 심어주신 비전은, 저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고요. 모아이 식구들도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자가 말한 대로 끈기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런은 적어도 20번은 반복해 주어야 하고, 뉴런은 적은 양의 정보만을 허용하며, 뉴런은 실행 계획을 담은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연습해 봅시다. 우리의 뇌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세까지도 새로운 뉴런을 생성할 수 있고 평생토록 변화와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요. 오늘 영상이 모아이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마음의 주치의가 되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과 함께 만나요.